자기 존중감이 높을수록 아이들은 다루기 어려워요. 직원들 중에서 자기 통제력 높고 자기 존중감 높고 자기 스스로 컨트롤 해가며 성과 내는 친구들일수록 이 친구들을 다루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 친구 왜 저래?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저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저도 경력이 많아지니까 그래, 너가 잘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고, 우리가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환경만 만들어주고 너 성과 낼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이 친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닥여주고, 그럼 끝나더라고요. 그럼 알아서 성과 내요. 알아서. 그게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통제력이 높은 친구들일수록 자기 주관도 있고 성공 경험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자기 의견을 잘 낸다. 만약에 부하 직원의 의견이 불편하다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리더들 자체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저는 리더십 강의를 CEO 과정에서도 하고, 뭐 그룹사 대표들 강의에서도 하고, 임원들 강의에서도 하고, 별 곳에서 다 강의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회사 리더가 자기가 스스로 능력이 없을수록 나보다 능력이 낮은 친구를 선호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능력 있는 친구가 나를 능가해서 치고 올라갈까 봐 굉장히 위기감이 들어요. 굉장히 경쟁심이 들어요. 굉장히 걱정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얘를 미워해요. 그래서 스스로 나가게 만들어요. 이런 조직은 절대 성장하지 않죠. 근데 정말 뛰어난 리더들은요, 진짜 능력 있는 나보다 더 뛰어난 직원들이 있으면 이 친구들이 더 일을 잘하게 만들어요. 서포트를 해줘요. 그게 진짜 능력 있는 리더인데요. 우리가 CEO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요, CEO들이 자기가 다 하는 CEO잖아요. 실무형 리더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은 절대 클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커요. 진짜 크는 조직은 뭔지 알아요? 정말 조직 큰 CEO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뭐 그냥 대충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되지. 일 잘하는 데려와서 걔가 일 잘하게 만들면 되지. 내가 그거 다 알고 뭐 있어.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CEO들이 조직이 크면 클수록 일 잘하는 사람을 스카우트 해와서 이 사람이 성과 내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성과를 내서 단물 다 빨아먹잖아요. 그러면 보내버려요. 의리 같은 거 안 지킨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물론 더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의리 지키는 기업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친구들을 내 밑으로 둘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진짜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고요. 그게 결국은 조직이 더 커지느냐 커지지 않느냐를 가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부하 직원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건 내가 실력이 없다라는 걸 방증해요. 사람은요, 자기 존중감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대로 남을 평가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리더든 평범한 사람이든 이런 얘기를 해요. 쟤는 느려 터져서 짜증나. 쟤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짜증나. 쟤는 정말 너무 답답해서 짜증나. 쟤는 그냥 짜증나.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걸 우린 투사라고 해요. 심리학에서 투사라고 얘기해요. 투사가 뭐냐면 나를 프로젝션해요.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하잖아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는, 그리고 미워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 그 기준이 나한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건 나의 필터라는 얘기예요. 나의 필터, 나의 가치 필터, 나의 지식 필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되게 미워합니다. 근데 나를 프로젝션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쟤를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은 누구나, 기억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나를 평가하는 대로 남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을 미워하는 리더일수록 되게 못난 리더예요. 부하 직원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그 미워하는 정도가 내가 나를 미워하는 정도라는 걸 스스로 알아야 되거든요. 진짜 훌륭하고 조직을 잘 운영하는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은 이게 장점이야.
이 사람은 이게 장점이야. 장점만 본다고 해서 그게 또 좋은 건 아니에요. 단점도 분명히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뭐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사겨. 근데 연구원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 회사의 편집자 하나도 애는 정말 편집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촬영하고 막 기획하고 하고 해야 돼요. 얘는 요거를 하는데 되게 힘들어해요. 그럼 얘는 뭘 잘할까를 몇 번을 일을 시켜봐요. 그럼 이 친구는 기획을 잘해. 이 친구는 인내심이 좋아, 우직해, 기획력 떨어져. 그러면 기획을 시키면 되잖아요. 리더는 그 친구의 업무도 바꿔주고 이 친구의 장점 단점을 파악을 해서 우리 조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저희 회사의 PD 중에 하나가 정말 일주일 내내 편집을 하는데요. 3분짜리 영상 편집 딱 하나 하더라고요. 근데 최저임금 줬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주고 편집을 시키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 저는 잘라야 되나? 사실 중소기업은 정리해고 하는 거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일주일만 갈구면 돼요. 대기업은 안 나가잖아요. 중소기업은요, 일주일만 갈구면 3일만, 일주일도 안 가요. 딱 3일만 갈구면 3일 만에 그만둔다고 와요. 그래서 내보내기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내보낸다고 했을 때 다 법적인 거 다 해가지고 이제 내보내요. 근데 이 친구를 놔두면서 고민을 했어요. 이 친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근데 우리 회사에는 그러니까 단순 노동하는 정말 잡일하는 친구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머리 굳이 쓰지 않고 몸을 쓰는 애들. 그러면 그냥 잡부라고 하고 직급만 PD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합니다. 회사 운영하다 보면 이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똑부, 똑개, 멍부, 멍개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이 친구는 멍청하고 게으른 쪽에 속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주면 되는 거니까 굳이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대기업에 있다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이 대기업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웬만하면 다 똑똑해요. 근데 조직 심리학에서는 재밌는 걸 알려줍니다. 조직 심리학에서 쥐 실험을 했어요. 쥐 6마리를 놓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렇게 박스 안에다 두고요. 헤엄쳐서 먹이를 가져오게끔 설계를 해놨습니다. 먹이 가져오는 게 굉장히 힘들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한 마리의 쥐는요, 안 가요. 안 가. 그러니까 기다려요. 나머지 5마리는 갔다 와요. 근데 딱 갔다 오니까 한 마리가 어느 한 마리 거는 다 뺏어 먹어버렸어요. 그 착실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3마리 거는 조금씩 뺏어 먹었어요. 그리고 한 마리는 빼앗기지도 않고 뺏지도 않는 쥐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러고 나서 이 빼앗기만 했었던 쥐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되게 재밌는 사실은 이 빼앗기만 하는 쥐만 보내도 이 6마리 첫 번째 했었던 실험하고 똑같이 나오고요. 착취당했던 쥐만 6마리 보내도요,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조직을 가든 주세우기를 하게 되면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있게 돼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중간에 못하더라도 조직에 융합될 수 있는 무언가 하나의 강점이 있다면, 성과는 나지 않더라도 조직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친구는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차피 잘하는 사람만 줄 세우게 해봤자 결론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부하 직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이거는 리더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